잘못 알고 있는 한방 상식을 믿고 따르다 보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 몸이 아플 때 병원보다 먼저 찾게 되는 민간요법의 허황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올바른 한방 상식과 살림의 여왕이 소개하는 건강 한방 음식. 여성들의 필수 속옷 브래저. 하지만 잘못된 브래저 착용은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데, 건강을 위한 올바른 브래저 선택법과 착용법부터 유방건강 자가진단법까지 건강뉴스 돋보기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살림의 여왕 나연입니다. 우리가요, 몸에 약간의 이상을 느꼈을 때 병원을 찾으시는 분도 있지만 사전에 그 민간요법, 옛날부터 전해내는 민간요법을 집에서 해보시는 분들 가끔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은 이야기들 참 주변에서 많이들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저도 하나 들은 게 허리가 아플 때는 진해가 참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런 많은 그 민간요법들과 속설들이 한의학적으로 검증받지 못한 것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못 알고 있는 한방 상식, 오늘 좀 잘 한번 저희가 뒤집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한방 상식을 공부하셨다는 주부가 계셔서 모셨습니다. 한방차와 한약재를 요리에 응용하고 계신다는 박춘현 주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방차와 한방 재료를 활용하여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있는 박춘현입니다. 아유, 네, 나와주셔서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알쏭달쏭한 한방 상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딱하니 이게 맞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우리 한의학 전문의 이광현 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사실요, 뭐 전해내려는 속설, 민간요법 참 많아요. 할머니 손에서 자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생선을 앓을 때는 뜨거운 간장을 끓여서 거기다 담거라. 예. 지었을 땐 된장을 발라라. 참 여러 가지들이 지금 기억에 떠오르거든요. 네. 선생님, 한의학적인 것과 민간요법 다르지요? 의학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요법이나 한의학이나 같이 출발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한의학은 좀 체계적으로 발전이 됐을 거고 민간요법은 좀 그렇지 못한 그런 단점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들이 선생님 우리 민간에서 이런 비방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많죠. 예. 근데 이제 현대 한의학 수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체질, 병증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고려해 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 반면에 민간요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인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때로 큰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뭐 어떻게 하면 머리가 참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참 총명해진다. 이런 민간요법들 참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뭐 결과는 뭐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요법을 좀 많이 좀 맹신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히려 좀 상태가 더 악화돼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알로에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암 환자나 이런 경우에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알로에라는 것이 성질이 굉장히 차고요. 그럼 알로에 먹으면 변비 있는 사람들 변비가 없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개인적인 그런 체질을 감안하지 않고 암 환자가 알로에를 오랫동안 먹게 되면은 변이 묽어지고 오히려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그 어르신들 옛날에 관절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면은 부자 같은 거 이렇게 달여서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네. 이 부자가 간이 안 좋은 사람이 먹게 되면은 간의 GOT, GPT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못 알고 있는 알쏭달쏭한 한방상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건강충전 Q&A에서 짚어봅니다. 함께 해보시죠. 치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눈을 감은 그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으아,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얘들아 미안. 얘가 너 이 닭고기 한 입 딱 베어먹는 순간 여태까지 챙겨먹은 그 한약 다 도루묵되는 거 몰라? 그래, 한약 먹을 때는 돼지고기, 닭고기 금지. 그런 걸 바로 상식이라고 하는 거야, 상식. 알았어. 나도 상식 있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참을게. 그 대신 이 무는 먹어도 되지? 이것도 절대로 안 돼. 왜 또?
한약 먹을 때 뭐 먹으면 머리 하얗게 지는 거 모르니? 한약 먹을 땐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무. 이 세 가지는 절대 안 된다고. 맞아요. 한약 먹을 때요. 기름진 거 피하세요. 특히 돼지고기, 닭고기 꼭 피하세요라고. 꼭 들어가요. 네, 예. 꼭 들어가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금기시되는 모든 한약에 금기시되는 건가요? 한약을 드실 때 돼지고기, 닭고기를 모두 다 금하라고 하지는 않죠. 예. 그 사람이 가지는 병증이나 또 그 사람이 먹게 되는 약의 성질에 따라서 돼지고기, 닭고기를 금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이제 그 몸이 찬 사람들, 우리가 흔히들 저처럼 뚱뚱한 사람이면서 몸이 찬 사람들을 태음인이라고 그러고, 우리 범수 씨처럼 이렇게 균형 잡힌 몸이 찬 사람을 소음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따뜻한 약을 쓰겠죠. 네. 그런데 이제 돼지고기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차고, 아하. 그 다음에 이제 풍을 일으킬 수 있고 담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수 씨나 저 같은 사람들이 치료 목적으로 약을 쓸 때는 찬 성질의 돼지고기는 가급적이면은 안 먹는 것이 낫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닭고기라고 하는 것은 돼지고기하고는 성질이 반대거든요. 닭고기는 열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 열이 많은 태양인이랄지 소양인 이런 체질들이 대개 보면 찬 약을 많이 쓰는데, 이런 찬 약을 쓸 때 닭고기를 드시게 되면은 약효가 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많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것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소화력이 약하거나 또 심혈관 계통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한약을 드실 때 돼지고기, 닭고기를 금하라고 하는 것이지, 모든 한약을 드실 때 다 금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두 번째, 이게 저는 참 정말 궁금했어요. 한약 먹을 때 무를 먹으면 머리가 하얘진다. 맞아요. 이건 참 누구나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어우, 저도 약 먹을 때는 절대 무 가까이 무슨 뭐 단무지도 안 먹고 그랬었는데, 이거 근거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왜 그런 말이 생겼냐면은요, 이 한약재 중에 숙지황이라는 약재가 있거든요. 이 숙지황하고 무하고의 그 나쁜 궁합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숙지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방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보혈을 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약인데, 이게 식물성 철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식물성 철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되는 무씨, 그걸 나복자라고 그러는데 그걸 넣어서 썼더니 소화는 잘 되는 반면에 오히려 약 효과는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하고 숙지황하고 상극 관계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한약계 중에 숙지황이라는 약재가 들어가는 그 처방이 있으면은 무를 금하라고 하는 것이 잘못돼 가지고 한약을 먹을 때 무를 먹게 되면은 흰머리가 난다. 그렇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퍼뜨렸을까요, 진짜? 예? 네, 잘못 알고 있는 그런 한방 상식들이 참 많네요. 알쏭달쏭한 한방 상식 두 번째 궁금증 함께 하시죠.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에 돌입한 그녀들, 과연 그 결과는? 0.7